바람날개님 어서오세요. 음악과 함께 디아블로를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호천사 천년자객입니다. 강의안을 다 날려버려가지고 새로 작성하느라고 좀 늦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방대하고 길어가지고요. 세 편으로 나눠가지고 간단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요 특강 제 10강 10-1강이라고 할 수 있네요. 디아블로 3 알차고 재미있게 즐기기. 방송국에 강의안을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화면에 이렇게 본 강의안이 이렇게 있죠. 이게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하게 되고요. 3강까지 4강까지 오늘은 하게 됩니다. 뒤에 5강서부터 12강까지는요 4개씩 나눠가지고 하고 강의는 더 이상 안 하기로 할게요. 수업 수도 없고요. 이제 이게 몇 주 한 번씩 리바이벌 있죠. 조금씩 업데이트 해가지고 리바이벌 하는 강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녹음을 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끝나자마자 유튜브랑 그리고 저희 방송국에 올라갈 예정이에요. 본방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 오늘은 웃어봐요. 하나 둘 셋 가볍게 우리 같이 걸어가요. 아침부터 햇살 오늘 제목이고요. 서론은 이렇습니다. 글자가 잘렸네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배경음악 좀 줄일게요.
많은 분들이 디아블로 3은 지루한 반복 작업, 즉 노가다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채팅창에 보면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시즌 중반이 되면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죠. 자신이 시즌 초반 세운 목표들이 하나둘씩 달성되고요. 또는 목표를 했던 것에 대한 실패의 경험이 쌓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급속하게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디아블로 3은 절대로 노가다 게임이 아니라 수많은 몬스터들을 쓸어버리는 핵 앤 슬래시 게임입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핵 앤 슬래시. 핵 앤 슬래시란 직관적이고 빠른 템포가 핵심인 게임 장르를 말합니다. 핵, 즉 자르고, 슬래시, 베어 넘긴다라는 뜻 그대로 복잡한 스토리나 심한 전략보다는요, 수많은 적을 한 번에 쓸어버릴 때 느끼는 타격감, 그리고 파밍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이제부터 몰입감 넘치고 알차게 즐기기 위한 핵심 가이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핵 앤 슬래시요. 우리는 핵 앤 슬래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가다 게임이 아니고. 첫 번째, 이거 로그땡이 이렇게 뜨죠? 첫 번째 1장, 무조건 시즌 캐릭터로 시작하라. 무조건 시즌 캐릭터로 시작하기입니다. 이거 뭐 로그인이 한나절인데요. 디아블로 3을 가장 재밌고 빠르게 즐기는 방법은 100% 시즌 캐릭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시즌 캐릭 왜 해요?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안 해봐서 그래요. 근데 로그인이 왜 이러죠? 할 때까지 좀 넘어갈게요. 이 화면으로. 1장 무조건 시즌 캐릭터로 시작하기. 비시즌 캐릭터는 시즌 전용 컨텐츠와 강력한 편의성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육성이 훨씬 느리고 지루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즌 캐릭터로 시작해야 하는 핵심 이유와 초반 레벨업 치트키를 요약해 드릴게요. 못 들어왔어요. 생겼어요. 먼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왜 무조건 시즌인가? 첫 번째, 세트 아이템을 무료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세트 아이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건데요. 그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혜택이에요. 어떤 게임에서도 돈도 안 받고 구입을 안 해도 이렇게 강력한 템을 제공하는 게임은 없습니다. 그걸 일종의 히그리그의 선물이라 그러죠. 히그리그가 누군가요? 얘가 히그리그입니다. 보세요. 가까이 당겨줄까요? 썼죠. 히그리그 에이먼. 그리고 이 조상, 히그리그는 성이니까 이 조상들이 영재소님 고맙고요. 그리고 천사계 감사드립니다. 왜 소리가 안 나죠? 이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다 돼 있는데 소리가 안 날까요? 소리 안 나게 선물하셨나? 입장에서 소리가 안 나요? 뭘 잘못 만졌나봐요. 여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이 파일이 다 날라가가지고 새로 정리하느라고 늦었고, 그래서 겸사겸사 3번으로 나눠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그 리그 선물이 뭐죠? 여러분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시즌 여정이라고 있어요. 시즌 여정 보시면 2장, 2장에 보면 방어구를 하나 주죠. 2개를 줍니다.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이거 좀 이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왜 시즌을 무조건 해야 되느냐. 의식의 재단 버프가 있죠. 그쵸? 저는 이해하기 쉽게 의식의 재단을 다 뚫으면 안 뚫었을 때보다 적어도 5배의 능력치가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5배 이상. 근데 스테는 이게 없단 말이죠. 제일 우리 먼저 뜨는 게 학살자 버프. 타임을 연장해주고요. 아이템 요거 레벨을 제거해주고요. 펫이 여긴가요? 여기 어딘가 있는데 죽순도 먹어주고, 애완동물 죽순도 먹어주고, 또 어디 갔냐? 애완동물이 이제 다 분해도 해주고, 그리고 드럼률이 2배가 되는 그런 등도 있죠. 카달라가 주는 전설템 2배. 이게 전설템이라고 써있잖아요. 전설템만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이득이죠. 시즌을 하게 되는, 무조건 시즌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즌을 하게 되면요, 모험 모드를 즉시 개방할 수 있습니다. 처음 게임 하시는 분이 시즌이 아닌 일반 시즌을 하게 되면 모험 모드를 할 수가 없어요. 캠페인을 다 끝낸 후에 모험 모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즌을 하게 되면 모험 모드가 랩 1때부터 열리게 됩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안전한 자동 이전이라는 겁니다. 시즌이 끝나면요, 키운 캐릭터, 아이템, 경험치가 레벨 말고요, 레벨하고 경험치를 착각하지 마시고 캐릭터, 아이템, 경험치가 비시즌으로 전부 자동 통합되므로 손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1장의 내용이에요. 무조건 시즌 캐릭으로 시작해라. 혹시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 이 장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2장은 2장 세트 아이템 기반으로 지역 성장 맛보기. 다른 얘기로 말하면 폭풍 성장을 맛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버스 타서 만나주는 사람들은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 제목이 그거잖아요. 디아블로 3 알차고 재밌게 즐기기.
알차고 재밌게 즐기려면요. 첫 번째로 시즌 캐릭, 시즌 캐릭으로 시작하고요. 제가 사고 쳤어요 방금. 채창에 도배를 해버렸어요. 두 번째로는 세트 아이템 규모로 지속 성장을 해봐라. 디아블로 3의 진정한 묘미는 세트 아이템을 갖추는 순간 난이도가 고행 1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면 고행 16까지 수직으로 상승하는 지속 성장, 폭풍 성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단 두 번째 걸 뚫었다면 나의 레벨에 상관없이 세트템을 입고 달려갈 수가 있어요. 만렙을 찍는 순간부터는 고행 16까지 갈 수 있고요. 만렙을 찍기 전에는 고행 6으로 달려갈 수 있죠. 세트 아이템의 2세트, 4세트, 6세트 효과가 켜질 때마다 공격력이 최소 수십 배에서 최대는 수만 배까지 폭등합니다. 이 짜릿한 구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캐릭을 스스로 키우려고 그래. 그 루트를 잘 정리해 드릴게요. 자, 세트 아이템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세트 아이템이죠. 세트 아이템을 내가 먹었다 그래서 기분 그냥 좋아라 하지 말고 그 아래 2세트 효과, 4세트 효과, 6세트 효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2세트 V는 뭐죠? 대략적으로 공통적으로 물론 세트마다 또 약간씩 표현이 다르고 그런데요. 2세트가 되면 공격력 차원에서는 공격력이 약 2에서 5배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게 난이도로 어떤 난이도냐? 고행 1에서 2 진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행 1에서 2다. 그러면 대교는 어딜까요? 보시면 썼죠. 대균 13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3장을 여러분들 그 히그리그 선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4세트 효과가 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맨땅에서 세트 V를 직접 주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혼자 주려면. 그래서 만렙 직후에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를 클릭해서 이거를 빠르게 깨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2장을 완료하면 세트 V 2개, 공격력이 약 2에서 5배 증가하고 이는 곧 고행 1단, 2단 진입이 가능하고요. 3장을 완료하면 4세트 V를 지급하죠. 4세트 V를 지급하면 보시면 어때요? 생존력이 급상승하죠. 이게 공통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세트. 그리고 자원의 수급이 원활해집니다. 질문 같이 질문하셨어요. 여튼 이때는 고행 6단에서 고행 4단에서 6단 진입이 용이해지고요. 4장을 완료하면 세트 6V를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 4세트 효과가 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이때 공격력이 적게는 10,000배, 많게는 20,000배 폭등이 되는데요. 그 이상도 폭등이 됩니다. 자, 여기에 제 그 공포 땅의 장비는 몇 배죠? 27,500배가 증가가 되죠. 그럼 즉시 고행 16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아까 1장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죠. 시즌으로 시작하고 히그리그 선물로 6세트를 받으면 그때부터 내가 16단에서 활약할 수 있다. 16단에서 활약하다가 좀 어려우면 조금씩 내려서 한 10단까지도 내려갈 수는 있어요. 자, 지역성장 두 번째 2단계는요. 카달라가 누구죠? 카달라가 얘예요. 여기는 아줌마. 말 좀 걸어볼까요? 가까이.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노처녀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카달라 갬블이라 그래요. 보통 교환이죠, 사실. 갬블은 아니고. 네. 교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확률적으로, 다른 말로 랜덤으로 어떤 템을 줍니다. 부위 확정. 부위 확정이에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부위 확정이다. 내가 원하는 부위, 나에게 없는 부위의 템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카나이함은 또 뭐죠? 카나이함은 여기 오시면 콜레가 만들었죠. 존튼 콜레가 만든 카나이함. 다양한 기능을 하는. 자, 6세트를 입었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예, 초보분들 또 저랩분들은 PP파편 갬블을 하시는데, 먼저 아까 제가 오늘 오전인가요? 보여드렸죠? 손목을 먼저 합니다. 손목이나 저랩배. 그리고 허리띠. 이렇게. 그 다음에 할 게 보조 장비. 왜냐? 이 손목하고 허리띠에는 4세트 스킬의 공격력을 400%나 이상 올려주는 전설템들이 많아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는 없냐? 잠깐만요. 얘는 없네. 그거 어디 갔어요? 곰주림. 그 사냥꾼의 분노 어디 갔지? 잠깐만요. 아무튼 보세요. 얘는 40,000% 허리띠만 보여주는 거예요. 얘는 9%인데 동료당 9%. 이런 식으로. 얘는 800%. 5번 드니까 2000%죠. 400%, 4000%, 4000%. 이런 식으로 허리띠는 손목도 있나? 피해 30% 증가, 밀쳐내기. 이런 식으로 아주 우리에게 공격력과 방어력을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그런 템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카나이함 3페이지를 이용해서 초보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초반. 이거 지금이 그거잖아요. 재밌게 즐기기. 시즌으로 시작하라. 이런 주제로 하니까. 3번을 이용하면
자, 노란색 무기가 얻어졌죠? 또는 보조 장비 뭐 이런 식으로 얘를 업그레이드 한단 말이죠. 한번 얘를 넣고 쟤를 넣고 네.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무기를 전설 무기를 얻을 수 있다. 네, 설명하자면 길어요. 그리고 카달라 활용법은 제가 따로 강의를 해놨으니까 아마 티카 노하우 게시판을 쭉 보시면 아니면 검색창에 제 방에 오셔서 검색하는 코너에 치시면 나옵니다. 자세하게. 이뿐만이 아니죠. 여러가지 기능이 있어요.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1번은 이 전설템의 이런 보조 속성의 고유 능력을 추출해서 저장해 놓는 것. 2번은 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네, 재련이라고 그러는데요. 전설템을 뭐로요? 고대 전설템으로 또는 다른 옵션의 템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재료 넣고 이렇게 들어가면 모대가 있고요. 아까 구멍이 없었는데 얘는 구멍이 있네요. 구멍 필요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재료 좀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재료 칸투라스룬 칼다음에 방꾼을 나비 테피스토리 그다음에 천사 살점 이런 거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자 이제 3단계 자 보세요. 2장 세트 아이템 기반으로 지역성장 맛보기의 3단계예요. 근데 지역성장을 체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입었어요. 저처럼 저기 입었어요. 네, 그냥 필요 없어요. 그럼 되니까 가지고요. 입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고행 16으로 가세요. 잠시만요.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 오늘은 웃어봐요. 하나 둘 셋 가볍게 우리 같이 걸어가요. 아침부터 햇살이 좋아 괜히 마음이 들뜨네요. 바쁘게 살아온 날들도 오늘만큼은 쉬어가요. 창문을 열고 노래를 틀면 오래된 추억이 웃고 그때 그 시절 우리처럼 다시 한번 설레죠.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마음까지 가벼워져요. 멀리 떠나지 않아도 오늘은 여행 같아요. 네. 고행 16으로 만드시고요. 고행 16. 자, 지금 제가 고행 16이에요. 일단 나가볼게요. 어떻게 만드는 거냐? 자, 세트템을 입었고, 네, 그 다음에 카달라 갬블과 카나야를 통해서 핵심 템을 구비해서 쳤어요. 그렇다면 지역 성장을 체감해야 되겠죠? 역시 파티 또 잠겼어. 죄송합니다. 진행하는데 이게 자꾸 방해가 나요. 잠시만요.
노래해요. 다시 켜야 돼가지고. 안 가도 좋아요.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마음이 편하면 그게 정답. 웃는 얼굴이면 오늘은 요거 한번 읽고 계세요. 기분이 살고 익숙한 길에도 추억이 남고 바람은 지역성장 체감. 우리 오늘 참 좋은 날이군. 세월이 지나가도 좋은 날은 다시 와요. 오늘 같은 이 마음을 오래오래 간직해요. 고행 16으로 방 만들고 몹들을 체험하고 수수께끼 반지 활용하고 이렇게 제가 정리해놨고요. 파란 하늘 이 수수께끼 반지가 아주 중요해요. 다시 자, 기분 좋은 보시면 그게 한번 네, 난이도를 설정. 뭐 내가 세트를 못 입었어. 세트를 못 입은 여러분들 아무리 올라가봐야 한 요 단계, 고양 5단계 정도에서 아마 활동하셨을 거예요. 햇살이 내려 근데 세템을 입고 뭐 이것저것 템을 구비하고 살짝 열어 바람 따라 희귀 업그레이드도 하고 파편도 받고 그러면 고양 16 맨 끝에 탄까지 가는 겁니다. 푸른 하늘 한가운데 하셔가지고 하얀 구름 떠 뭘 하는 거냐? 녹아내리는 몹들을 체험을 하는 거죠. 흘러나온 멜로디를 따라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더 체감을 하고 싶으면 저는 꺼놨는데요. 여기서 평범했던 네, 설정에서 게임으로 가셔가지고요. 여행처럼 느껴져 뭐 극대화 피해 수치라든가 이런 거를 반짝이는 해서 적용해가지고 하게 되면 더 실감할 수 있어요. 빛나면서 나를 다시 부르네. 시원하게 스친 바람 일단 어깨를 감싸고 좋아하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절이 이 게임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가까워져 자 아까 얘기했죠. 고행 16이면 어디예요, 여러분? 먼저 여기 옆에 나오죠. 따뜻했던 설렘은 오늘 16, 16. 예, 75단계래요. 근데 여기는 우습고요. 여러분들 수준에서 한 100일단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초반에 이렇게 세템 맞추고 뭐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있고 막 템 맞춰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자 얼마나 몹이 저 뜨나 한번 볼까요? 숫자를 보시죠. 숫자. 숫자 보이세요? 네, 빨간 게 그겁니다. 극대화가 저기 된 거고요. 몹들을 이제 이렇게 때려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저만 이런 게 아니고요. 일단 100일단까지는 사람들이 겁을 먹는데 그 전에 이제 고생을 하셔가지고 세템을 일장 구비하고 무기가 준비되고 그렇게 카나야함하고 이렇게 한 순간 무조건 100기 일단 가십시오. 시간이 얼마 걸리든 간에.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장 버스를 하지 않는 한 내려가지 마세요.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 게임이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내려가실 필요가 없어요. 1층에서 딱 끝났죠. 자, 정해몹도 막고도 그냥 한순간에 때려잡고요. 이렇게 이걸 느껴봐야 돼. 그래서 그래, 시즌이 이렇게 재밌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 덤으로 템 중에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보업을 안 했네.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건데 대균 설명할 때 할게요. 대균 제대로 줄기 이게 우리 밑에 코너에 있거든요. 네. 보업도 보석도 주고 전설 보석 주고 번설 보석 업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안 죽었을 경우엔 4번. 근데 돈을 좀 투자하면 5번. 죽으면 3번. 한 번씩 빠지고 돈을 투자했는데 죽으면 4번. 이런 식으로. 아까 내가 허리띠를 뭘 보여주려고 그러면 이걸 보여주려고 했어. 사냥꾼의 분노. 이거는 공격 속도가 30% 증가하고 피해가 맥심이 200이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수치로 계산하잖아. 그럼 대략 여기 숫자로 써있는 184가 아니고 한 400%? 500% 이렇게 나와요.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이정 모은 거를 카달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카달라 내가 원하는 부위 갬블 해주고요. 갬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덤으로 고대수수 반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일반 수소 반지도 많이 있죠. 이게 다 덤이에요. 여기는 덤칸. 예, 이 저속글창은 몹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적게도 잘 열리고 뭐 상자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일반 재료를 모을 때 많이 사용하고요. 이 수수도 거의 비슷한 결인데 이제 적게는 아니고. 일반 재료나 특히 보석을 모을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는 옷을 좀 갈아입어요. 이렇게. 다른 건 다 뭐 모르셔도 되고. 예. 요거 있죠. 망가진 왕관. 요걸 꼭 머리에 쓰고 내가 필요한 보석을 머리에 박아주죠. 그리고 여기를 열고 들어가면요. 이제 일반 수수가 있고 고대 수수가 있잖아요. 일반 수수는 딱 정해진 곳에 고블린이 정해진 숫자만 있어요. 그래서 혼자 돌 때 보통 많이 이용하고요. 혼자 돌고 급할 때. 그리고 고대 수수는 혼자 돌지 말고 같이 여러분들이 파티를 꽉 채워가지고 도는데 지금은 이제 방송이니까 저 혼자 일단 돌고요. 그러니까 막대한 골드랑 보석을 퍼주죠. 한번 가볼까요? 고블린들이 꽤 많이 있죠. 그리고 도안도 줍니다. 그 고블린이 도안을 주는 고블린이 따로 있어요. 그 고블린이 있다면 도안을 줘요. 지금은 애들이 좀 적은 편이에요. 너무 적어. 네, 고블린들이. 근데 많을 때는 80마리, 90마리도 잡습니다. 초반에 보석 굉장히 필요하죠. 이게 보너스다. 내 돈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재료도 수급하고요. 이렇게. 이것으로 2장을 맞추고요. 마치기 전에 보스를 잡아죠. 던전마다 보스가 꼭 있어요. 탐욕이라는 놈인데 되게 뚱뚱하고 내 가방이나 창고에 축제장가요? 그게 없다면 그 전설 보석도 줍니다. 가서 보통 보면 없어요.
없고 뭐가 빛나는 상자가 있네요. 얘를 클릭하면 이제 여기 있네. 자고 있는데 별만 보이죠? 자고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 얘가 깨어납니다. 이렇게 깨어나요. 잡으면 얘 자체에서는 별로 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 뒤에 나타나는 상자를 열면 진짜 뭐 모든 템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원시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가끔 원시도 줍니다. 제가 보석 많이 모였죠? 익숙한 길을 돌아보니 어느새 저는 이제 워낙 보석 부자라 그닥 저한테는 개울을 닮은 공기 큰 의미가 없지만 초반에 여러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죠. 오늘 귀에 걸고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리듬을 따라 조용한 곳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하루를 천천히 현상금 카나이암과 현상금 사냥을 활용하기. 잠시 쉬어가 이게 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커피 한잔 식어가는 제가 하는 거죠. 아시죠? 가벼워지고 잠깐 카나이암을 지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풍부히 있어야 하고 그 재료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현상금 사냥 또는 현상금 플러스 적개심 사냥 가까워 보여 활용하기도 합니다. 뭐 버그를 이용한 뭘 하기도 하는데 그건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네. 오히려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카나이암과 현상금 사냥 곧 큐브런이라고도 하는데요. 천천히 이거는 디아블로 3의 세트 장비 빌드를 완성하고 특별한 일 캐릭터를 없어도 제가 표현하기를 신의 경지를 올리기 위한 양대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잘 설명할 테니까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아까 보셨지만 카나이함을 작동시키는 등록할 때 필요하죠. 이 재료들이 현상금 상자와 적개심에서 나와요. 또 어디서 들어가죠? 얘가 여기서 들어가나요? 그쵸? 이 템들이 또 어디서 들어갈까요 혹시? 딴 데서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사실. 등록해서 내가 원하는 보너스 효과를 더 얻는 것이 또 핵심이고, 또 2번을 이게 아니고 2번을 이용해 가지고 전설템을 고대 전설로 만들어 준다든가 때로는 원시를 또 얻기도 하죠. 카달라 이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따로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현상금 큐브런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많은 분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큐브런을 등한시합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고 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너무 이쪽이 소홀히 되니까 이쪽을 좀 강조 보도록 할게요. 모험 모드에서 1막부터 5막까지 지도에 표시된 보세요. 1막 그리고 느낌표로 표시된 이것들 다 퀘스트를 하는데 퀘스트를 완료를 하면 1막 2막 똑같아요.
다 5마까지. 그리고 보시면 이 5개의 퀘스트 중에 보스를 잡는 퀘스트가 꼭 하나씩은 있어요. 여기 고음을 잡으라 그러고, 여기서는 마그다를 잡으라 그러고요. 그러면 여기는 아니에요. 하나씩 있는 거예요. 하나만. 여기는 오르자를 잡으라 그러죠. 퀘스트가 있는 곳에서 느낌표가 있더라도 두 군데 다 있잖아요. 디아블로랑 이주알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주알 여기도 없네. 그렇다면 여기 있네요. 여기도 보스 잡는 거 아니고, 여기도 보스 잡는 거 아니면 여기는 보스 잡는 거죠. 라칼로트. 이런 식으로. 퀘스트를 완료하면 호라드림 보상 상자를 주는데 누가 줘요? 티렐.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티렐이 줍니다 라고 했는데 도저히 티렐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티렐이 어딨어요? 그 마을 중앙에 그 빡빡머리에 그 칼 두고 있는 시꺼먼 애가 있다. 설명을 뭐 이것저것 해줘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아마 방송이 있었으면 방송으로 직접 보여주면 간단했을 텐데. 여튼 얘가 상자를 줍니다. 보상 상자라고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상자는 이렇게. 뭐 이걸 다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씩 줍니다. 1막에서 하나. 그러면 재단을 클리어 안 했을 경우에, 안 뚫었을 경우에는 5개가 모일 거고요. 재단에도 어디 보면 보상 상자가 2배씩 받는 그 코인이 있어요. 그걸 이제 열면 그 다음부터는 트리엘이 2개씩 주는 거죠. 자, 일단 전용 재료 파빙이 기본이에요. 이유가 왜? 한번 열어볼까요? 여러 개를 열어서 지금 가려져 가지고 그런데요. 볼까요? 일단 먹어볼게요. 지금 뭘 줘요? 일단 템을 줘요. 무슨 템? 전설템. 그 이상. 그 다음에 뭘 줘요? 피피 파편을 주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뭘 줘요? 이 현상금 사냥 재료라는 거 줍니다. 아까 보셨죠? 저기 카나이 하면서 재료로. 이게 격차가 있죠. 3막을 제일 많이 안 했네요. 1막을 맨 많이 했고 모질라요. 그리고 보석도 주네요. 보니까 보석도. 자, 일단 보석은 넣고요. 자, 이제 각 막마다 중요한 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막은 필수인데요. 필수템인데요. 모든 세트 아이템의 필요 개수를 한 개 줄여주는. 여기 나왔나요? 일단 얘를 다 확인할게요. 여기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 2개가 나왔는데, 세트 효과를 받기 위한 필요한 아이템 개수 1개를 감소해준다. 이것은 거의 필수입니다. 요령 하나씩 까면 잘 안 줘요. 아주 운이 좋아갖고 한번 깠는데 하나 나올 수도 있지만, 차라리 그러는 것보다 한 5개, 6개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 번에, 아까 보셨죠? 연속해서 연다는 거는, 한 번에 연다는 거는 한 번에 짱 하고 열리는 게 아니고 따다다다 이렇게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 연속해서 이렇게 클릭해주고 바닥에 떨어지죠.
이렇게 열면은 반지를 쉽게 구독할 수 있는데요. 왕실 건의의 반지가 평균적으로 한 3개 정도 필요합니다. 내가 캐릭을 하나 키웠을 때 하나는 재단에서 하나 요구하고요. 하나는 카나이암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하나는 추종자가 추종자 하나를 껴야 됩니다. 제 추종자는 꼈나요? 여기 꼈네요. 그리고 때때로 실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추종자에게 끼워주지 않고 다른 거 끼워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특수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개, 6개 모아서 한꺼번에 열고 추정 3개를 구해가지고 추정자 주고 카나이암 등록하고 재단을 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막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이건 추천이에요. 추천이라는 것은 선택하면 좋다 이런 뜻이죠. 첫 번째 한영 장화입니다. 여기 있나요? 한영 장화 없죠? 장화인데 있나? 없네요. 카나이암에서 확인하면 됐다. 여기서도 아마 등록해 놨겠죠? 한영 장화 없죠? 이름이 정확하게 환영장인가? 아닌가? 여기 있다. 이게 효과가 적들 사이를 제약 없이 이동 가능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는 재단을 뚫기 전에 재단은 이제 이거 자동적으로 이 효과가 발휘되는 재단 코인이 있어요. 재단을 뚫기 전에 특히 하코에서 몹들 사이를 제약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템입니다. 그리고 또 이막에서 얻을 수 있는 템이 바로 숭배 장갑인데요. 여기 있죠? 숭배 장갑. 신단 버프를 10분간 지속시켜주는 거죠.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신단을 직접 클리어할 수도 있고요. 직접 클릭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재단에 그런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 물약 중에 이 맨 오른쪽 물약을 뚫으면 이렇게 써있죠. 생명 물약을 마시면 생명 물약이 뭐죠? 여기 Q 자리에 있는 종류가 다양한데요. 그러니까 이 물약을 마시면 신단 효과가 발동되죠. 여기 효과를 얻는데 내가 뭘 차고 있어요? 내가 아니고 추종자가 발산이라고 써 있으니까 발산이라고 써 있는 건 나한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10분 동안 지속되니까 물약을 먹는 순간 버프가 하나 생겼죠. 계속의 신단. 이 타이머가 몇 분 돌아가요? 지금 9분 50초네요. 10분 돌아가요. 굉장히 유용한 이 버프가 4가지인가 5가지인가 있는데 10분 동안 돌아간다는 거는 물약을 30초마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3가지 이상의 버프를 계속해서 내가 갖고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막에서 나온다고요. 자, 1막은 왕실 권위의 반지, 2막은 황현 장가와 숭배 장가, 그리고 3막은 많이 사용되는 게 실추입니다. 실추 이런 투구인데요. 자원 소모량을 줄여주는 거예요. 5초 동안 아무 피해도 입지 않으면 자원 소모량을 30% 증가, 감소. 이건 특정 빌드를 쓰는 캐릭터 세팅에서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일단 그리고 핏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갈아주고요. 더 소지할 수 없어. 햇살이 내려앉은 길 창문을 살짝 열어 산막을 열어달라 그러네. 바람 따라 이걸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입구를 열어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가방이 가득 차 나한테 있었다니. 푸른 하늘 한가운데 그래서 입구를 열어달라니까 열어주면서 설명을 할게요. 라디오에 흘러나온 하고요. 멜로디를 나가서 해안길을 달리다 잠시 웃음이 나와 평범한 파티 초대 하루마저 여행처럼 느껴져 오셨나요? 멀리 어디야? 안 오셨죠? 이게 로딩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물결은 오셨고요. 산막 입구를 열어달라네. 그러면 이거 상관없고요. 캠페인 가서 이제 우리 스토리텔링 하면서 이거 다 열었죠. 내 어깨 산막 그 산막 초입 좋아하는 이 계절이 확인. 조금 더 MC. 가까워져 노을보다 먼저 온 따뜻했던 설렘은 오늘 하루 열었어요. 알아서 하겠죠? 마음을 물들여 나가고요. 천천히 흥얼거리며 좋은 일 하나 했으니까 또 좋은 일이 또 저한테도 있겠죠. 여름 오후 내쉬는 우리를 닮아 나가고요. 다시 그 모험 모드로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파밍 팁 어떻게 하는 게 좋나 현상 정할 때 그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푸른 하늘 한 혼자 돌지 말고 같이 돌아라 이 뜻이에요. 하얀 구름 떠가고 공개 방어를 하려면 좋거든요. 다시 나가야 되겠네 설명하려면. 나온 멜로디를 네, 혼자 오막까지 돌려면 이제 보통 사람의 경우에 뭐 요령이 없고 보통 캐릭을 가지고 하는 보통 사람의 경우에 한 2시간 걸립니다. 왜냐면 중간중간에 적개심이 열리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하고 가려면 2시간 정도 열려요. 그런데 그러면 2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자, 멀티플레이로 갑니다. 여기서 보세요. 상세 내용 보기를 가셔가지고요. 이건가요? 아닌가요? 어딨어? 다시 설정으로 가서 여기서 비공개 게임이잖아요 보통. 그럼 공개 게임으로 설정하고요. 태그를 설정합니다. 태그가 현상금, 차원균열, 대균열, 열쇠지기, 난투 이렇게 있죠. 난투는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것도 가능해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누가 강하고 누가 세팅이 잘 돼 있고 이런 거. 현상금 사냥을 하고 보면 없네요 아무도. 지금 이 시간에는 참가 한번 눌러볼까요? 있네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같이 하시면 되고요. 또는 여러분 오른편 하단에 그러니까 4인팟이 제일 좋고요. 왜? 4명이 각각 1, 2, 3, 4막 딱 분배돼가지고 딱 가서 하고 5막은 이제 또 퀘스트 5개니까 4개씩 쫙 퍼져가지고 하면 되고 하나만 하면 되니까 4배 빠른 속도로 쟤를 모을 수 있죠. 자, 근데 또 하나 팁 보시면 여러분 오른쪽 하단에
제가 이제 비공개 게임으로 다시 설정하고요. 파란 하늘 아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 빠른 참가 공개 게임 6개라고 있어요. 여름빛 미소가 내가 비공개 게임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뜬단 말이죠. 길을 따라 이게 무슨 뜻이냐? 어제의 것 저랑 같은 클랜이거나 다시 잊고 또는 친추가 되었거나 하신 분들이 여름빛 미소 방을 열어놔요. 이렇게 대화 가능으로. 이건 닫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다른 용무로 해놓으면 이게 안 떠요. 괜찮아요 내 맘이 네. 이분은 다른 용무를 안 했으니까 뜨는 거고요. 라디오 내 방이 안 뜬다는 얘기야. 멜로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근데 저기 뜨는 분들은 뭐예요? 다 지나온 들어와도 된다. 시간만 더 들어와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후회하고 아무데나 막 쳐들어가 볼게요. 네, 클릭해서 들어가면 돼요. 좋은 날은 다시 와요 근데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되죠. 일처럼 따뜻하게 내 안에 머물러 사전에 교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클랜 창으로 현상금 같이 도실 분 오세요 이러면 초대하고 신청하고 파티 신청하고 또는 파티 초대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그래서 같이 하시라 이런 뜻이고 이분은 대균을 들고 있네요. 이렇게 막 들어가셨어요. 아 푸님하고 소우님 열심히 하세요. 이거 나갑니다. 보여드렸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뭐 대균 몇 단 같이 도실 분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자, 사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아침 바람이 문을 열고 약간의 당을 좀 보충하겠습니다. 익숙한 거리 끝에서도 새로운 하루가 웃는다. 커피 한 아니 제자리 누구 파티 해가지고 했는데 누군 떨어지고 누군 안 떨어졌다고 요걸 박으면 어떡해. 잔을 맞춰 다음에 후딱 또 돌면 되지 같이 의리있게. 기분 좋게 작은 새님 안 되겠네. 멀리 들리는 자꾸 욕을 해요 채창에.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잠시 잊었던 웃음까지 다시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 큰일 아니에요 그거. 돌아온다. 재부팅해가지고 걷다 보면 뭐 폭포 나오면 다시 재부팅하면 되고 얼음 폭포 나오면 오늘의 하늘 한가운데 희망이 서리동굴 나올 때까지 들어가서 호딱 먹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욕을 저렇게 뭐라고 했냐고요? 땡땡땡땡땡땡. 여튼요. 사장으로 넘어갈게. 아니 릴렉스 하려고 그랬는데 당 추천하려는데 이거 오히려 충격을 받아갖고 제가 푸른 게 사장은 푸는 거리 백윤열 단수 경신과 순위표 도전입니다. 평범했던 시간마저 빛나는 추억이 돼. 뭐니 해도 디아블로 3의 최종 종착지는 백윤열 단수를 한 단계라도 더 높여가지고 자신의 한계를 경신하고 순위표, 뭐 랭킹표라고도 하죠. 이름을 올리는 것이겠죠. 기다리고 그러면 보통 파밍 구간은 100단에서 110단으로 보고 오늘도 바다를 닮아 맑은 맘 130단, 140단 그리고 최종 관문이 150단에 도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랭커들의 핵심 전략을 이 시간에 공개할게요. 남는다. 대균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는 대균 강의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본 제목의 주제 재미있게 시즌을 지나기 위한 내용 그 카테고리 안에서 대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다시 편안해져 이어폰을 귀에 걸고 좋아하는 리듬을 따라 제 모니터 조용한 핸드폰이 곳에서 버퍼링이 생겨가지고 다시 연락할게요. 바쁘게 흘러간 시간도 잠시 쉬어가면 좋겠어. 커피 다- 한잔 다 리셋이 돼버렸네. 동안 최근 검색어가. 생각도 가벼워지고 창가에 머문 바람 대신 잠시만요. 잔잔한 웃음이 스며와 무심히 올려본 하늘은 괜히 더 가까워 보여. 왜 안 먹어요? 안 먹혀? 제가 이 모니터가 꼭 필요하고 해가지고요. 조금 천천히 발걸음을 맞춰 걸어. 왜 이러죠? 특별한 일은 없어도 이 순간이면 충분해. 멀리 들리는 노랫소리 하루를 예쁘게 물들이고 다시 시작될 내일도 괜찮을 것만 같아. 핸드폰이 이상한가요? 장면처럼 남아줄 소소한 근데 PC 모니터는 멀쩡한데. 약간. 아, 지금 뭔 소리를 제대로 들어가는지 알아야 이거 답답해가지고. 계절이야. 여보세요? 네. 들어가자마자 여기네. 여러분들 렉 있어요? 핸드폰 렉이고 둘 다 렉인데요? 둘 다 렉인가요? 여튼 아주 중요한 대균열 단수 경신과 순위표 도달. 디아블로 3의 최종 종착지는 대균열 단수를 1단계라도 더 높여 자신의 한계를 경신하고 순위표, 랭킹에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쵸? 이게 딜레이가 한 20초 돼요. 떴다 이거. 하여튼 저는 꾸준히 자 전력 핵심 첫 번째는 스펙업의 핵입니다. 스펙업의 핵. 기분 좋은 하루가 돼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 웃음부터 먼저 번지고 흘러가는 모든 장면이 영화처럼 이어져와 언젠가 다시 떠올리면 이 계절도 반갑겠지. 자, 조용히 흥얼거리다 저 욕하는 사람 때문에 지금 저 신경이 저겠어요. 핵심은 뭐냐? 칼델산의 절망입니다. 계산을 해봤거든요. 좋아하는 길을 걸어 칼델산이 뭐냐면 이게 칼델산이에요. 속죄속색을 행복이 발라준 게 칼델산의 절망이죠. 미치겠네 이게. 이게 딜레이도 심해가지고 내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말을 잘하고 있는지. 이게 10번이에요. 10장. 있죠? 칼델산의 절망, 고대 아이템 보강.
이게 핵심입니다. 푸른 하늘을 올려보며 천천히 길을 걸어가 가벼운 발걸음 따라 설렘이 다시 피어나 햇살보다 먼저 웃던 따뜻한 너의 인사에 아, 껐다가 다시 켤게요. 아침들이 조금 더 특별해져 바다 끝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여름밤 하나 둘 마음속에 남아있던 걱정도 멀어져가 노래 네, 한곡 흥얼거리면 시간 잘 보세요. 천천히 이제 칼드산의 절망은 스펙업의 핵이라고 제가 정리했는데요. 장비 파밍이 끝났잖아요. 이제 제 설명을 쭉 따라오셨으면. 그렇지만 이제 순수 능력치를 올려야 돼요. 순수 능력치가 뭐예요, 여러분? 흔들며 지금 이 순간 그대로 웃으며 함께 순수 능력치란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힘, 민첩, 지능, 활력.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여기에 나오는 이 능력치들. 되고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노래로 남아있을게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카나이암 10페이지를 통해서 레시피를 확인할 수 있고요. 뭐 템을 하나 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붉게 물든 아무거나. 저늘은 얘가 칼들산이 안 됐죠? 내가 얘를 가지고 걷는 길이 조금 더 고대 전설 잠비, 고대 전설 손목방, 그다음에 바람 끝에 실린 향 잘 키운 전설 보석. 잘 키운 전설 보석이라고 못 쓰냐면 이게 처음에 시작하면 125. 전설 보석이라는 건 얘만 전설 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안에 얘도 다 전설 보석이에요. 풍경 천천히 얘네들도 다 전설 보석이죠. 그 노래가 이해하시죠? 물들여 멀리 그런 의미에서 얘 속죄를 안 쓰고 얘를 한번 써볼게요. 얘도 전설 보석이니까. 그 다음에 온전한 왕실 보석. 온전한 왕실 보석 중에 내가 올리고 싶은 스펙. 힘이냐, 민첩이냐, 지능이냐, 활력이냐. 저는 이제 민첩캐니까 민첩을 올려줄게요. 이렇게. 여기에 3개가 들어갑니다. 3개. 노을빛을 닮은 바다 가만히 날 안으며 이렇게 가지고 가서 평범했던 하루 끝도 영화처럼 남아 눈을 감아들어 그냥 페이지로 안 가도 돼요. 그냥 이렇게 3가지를 올려놓고 내일 다시 돌리면 됩니다. 변화를 시키면 돼요. 기억해 그럼 여기 보시면 전설 천벌 손목방어구의 밑에 보시면 따뜻함은 아직도 주요 옵션의 둘의 5번째 보십시오. 바다 내 마음에 번져가 5번째 보시면 민첩 플러스 650 칼델산의 절망 130등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내 민첩이 650이 올라간 거예요. 한순간에. 이걸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창문 너머 바다 향기 조금 더 가까워지고 좋아하는 이게 전설 보석 1당 주 능력치가 주 능력치면 힘, 민첩, 지능이잖아요. 해안길을 달리면서 이게 5씩 올라요. 5씩. 풍경 따라 근데 기본적으로 125가 기본이란 말이죠. 마음까지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작은 파도
만약에 그것을 발랐다면 무려 주 능력치가 몇이 올라가죠? 625가 올라가고요. 하루 끝도 반짝이며 주 능력치가 625가 올라갔다는 것은 번진 거리 보세요. 천천히 물들어가 민첩이 1 올라갈 때마다 저의 공격력이 오늘따라 퍼센트지 단위로 올라가는데요. 방어력도 올라가고요. 여름바람 그러니까 이 칼대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좋은 순간 하나 둘씩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일어나 대균을 돌 때에 가장 지금처럼 웃고 싶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먼저 칼대산을 바르는 거예요. 고단을 가려면. 바람이 좋아지는 오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몇 부위예요? 13부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여섯. 13부위 전체에 칼날산을 바르는 것이 고단 경치의 기본 베이스. 자, 곱하기 계속 우리 삼수 해볼게요. 하나 둘셋 가볍게 네, 우리가 지금 125짜리를 온몸에 발랐다. 치면 하나 바를 때마다 민첩이 625가 올라가니까 13부이면은 얼마요? 6천, 7천에 가까운 민첩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러분 정복자 7천 치워요? 들면 오래된 추억이 정복자를 올리려면 7천이면 7천렘이 올라가야 돼요. 시절 우리처럼 예, 하나에 하나씩밖에 못 하니까 여튼.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그리고 대균을 볼 때, 대균을 도실 때 멀리 칼대산에 절망을 해라. 칼대를 발라라. 이거 보통 이제 칼대를 바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은 잠깐 이거는 저기고 일반 고단을 둘 때 전 이미 작은 행복이 온몸에 150단짜리 칼대를 다 했죠. 기분 좋은 네, 이렇게 다 했어요. 원시템이 아닌데도 합니다. 그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만큼 내가 올라가니까. 두 번째는 신단 활용이에요. 신단. 기분 좋은 신단은 뭐가 있죠? 하나 둘셋 손을 흔들며 신속, 오늘을 도관, 보호, 능력, 재감. 이거 잘못 적었네. 네 가지 재감을 안 적었네.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환해 지금 4가지만 적어놨는데. 추억이 남고 바람은 그 활용법과 정의 팝업법. 정의를 팝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도 가르쳐 드릴게요. 좋은 날은 다시 와요 오늘 같은 이 그렇게 신단을 활용하고 정의를 팝업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기분 좋은 템이 바로 이 선벌이란 템이에요. 춤을 춰봐요 파란 하늘 신당과 수정탑에 가면 적 용사 하나를 소환. 가면 옆에 가도 소환된다고? 말도 안 돼. 가서 클릭을 해야 소환이 되는 거죠. 설명이 좀 허접스럽네요. 오늘의 노래 신단을 만지면, 즉 클릭을 하면은 정의 몬스터가 튀어나오고, 정의 몬스터가 노란색, 좀 강력한 정의 몬스터가 자기 부하들과 함께 튀어나오죠. 그래서 재단을 클리어했다면 정의 몬스터도 진척도 구슬을 주고, 그 데리고 나오는 그 부하들 다 죽이면 또 하나의 진척도 구슬을 보너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에 흘러나온 게이지라 그러죠. 보트 들어가면 따라가 제가 대균을 들어가면 이게 너무 나죠. 제가 설명을 하려면 빨리 끝나면 되니까. 자, 딱 들어갔어요. 여기 게이지가 있죠. 자, 이 게이지가 부족하다 이 뜻은 뭐냐면, 게이지가 지금 밑에는 시간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반짝이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죠. 15분에서. 그러니까 대규는 15분 안에 클리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15분보다 내가 더 몹을 많이 잡아서 게이지를 민다 그래요. 오버가 돼야 돼요. 언제까지요? 막보를 잡을 수 있는 시간까지 확보를 해야 돼요. 저기 초가 있죠? 플러스 녹색으로 1분 뭐 10초. 근데 얘가 처진다. 그럼 녹색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근데 이게 하여간 여튼 그런데 뭐 신단은 언제 나오냐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파밍을 하냐 신단 파밍 따로 대경 강의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시간이 아니니까요. 자, 쭉 가볼게요. 신단이 없네요. 아직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있을 거예요. 어딜 가든 약간의 차이에 의해서 이 퍼센트제 차이에서 궁금하시면 그 강의를 보시라. 더 기다려야 돼. 만약에 근데 이렇게 그냥 쭉 나가면 이 정도로 잡고 나가면요 신단 없어도 돼요. 더 기다려야 돼. 그런데 고단을 올라갈수록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점점 역전이 됩니다. 그때 신단이 효과를 발휘하죠. 신단 여기 나왔네요. 신단이 클리어하면 클릭하면 지금 옆에 와서 뭐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설명은 천벌의 설명은 뻥이다. 잘못됐다. 클릭을 해야 나온다. 그리고 잡아줍니다. 쪼리 먼저 죽었죠? 쪼리 먼저 죽으면 마지막 보스를 잡으면은 하나 플러스된 진척도 구슬이 나와요. 그래서 게이지를 확 밀 수 있는 거죠. 그 진척도 구슬 효과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2단에서는 이런 수정탑 없어도 충분히 밀 수는 있죠. 근데 만약에 좀 더 고단을 올라가서 뭐 깐당깐당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시간을 초과했다거나 이러면 신단이 그 큰 힘을 발휘하죠. 자, 지금 제가 뭐 먹었죠? 재감. 이 재감은 재사용 대기 시간도 감소해주지만 증오라든지 이런 절제 같은 것들이 안 떨어지나요? 빨리 차나요? 모르겠어요. 여튼 자, 그런데 여기서 신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관하고 능력 진단을 아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세요. 주위에 이제 정예들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신단을 딱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딱 정예가 한 마리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신단이 있어요. 이게 도관이 나왔네요. 도관이 나오면 주위의 몹을 모읍니다. 이렇게 잘 모아요. 그리고 얼추 모아졌다 그러면 그때 먹는 거예요. 공격력을 폭발시키는 능력 진당. 칼 모양이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지금처럼 이런 폭딜을 하는 이 도관 신화는 아껴두었다가 병해물이 두세 아무리 또는 그 이상이 모였을 때 예쁘게 모였을 때 먹어주고요. 그래서 같이 잡아주고 또는 지금처럼 최종 보스 균열의 수호자가 나왔을 때 클릭을 해서 폭딜을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강령 같은 죽해 강령 같은 그런 특수한
세팅은 또 이 클릭해서 나온 그 정의 무리들과 함께 보스를 잡아줘야 딜이 더 나오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바람이 부는 이 길을 따라 그리고 보업이 중요하다. 제가 이걸 칼대산을 150까지 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서 이런 것들을 높은 데 가가지고 보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설 보석 업그레이드 시간 안에 최종 보스 막보를 잡으면 주는 보너스 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균 외에 다른 곳에서는 올릴 방도가 없습니다. 대경 관련돼서 또 하나의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문을 열고 푸른 향기가 스며와 익숙한 거리 끝에서도 새로운 특수한 경험 상황을 제외하고는 광피 마신 뒤에 천천히 재감과 광피를 올려줍니다. 햇살 아래 재감이 뭐죠?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기분 좋게 스킬 중에는 재사용 대기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한 스킬들이 있어요. 하고 잠시 보시면 어둠의 힘은 재사용 대기시간이 없죠. 다시 내게 그러나 복수와 전투준비, 동료는 각각의 정해진 대기시간이 있습니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아 재감은 뭐냐? 이 대기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어디서 볼 수 있냐? 희망이 세부사항을 보시면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라는 게 있죠. 이거는 각 클래스마다 또 사용하는 스킬마다 요구량이 달라요. 저 같은 공팍사는 대략 35%. 요새 세뇌를 뭐 실착을 하든가 카나이암에 넣고 했을 때 36%, 7% 정도면 적당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35.5%예요. 저는 약간 오버가 됐죠. 그리고 복수를 눌러줘보면 내 영화가 되고 가벼운 발걸음 끝에는 안 돼. 행복이 약간 한 3초, 4초 정도 오버가 돼요. 왜냐? 저는 파티 플레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파티 플레이하면 추종자가 사라지죠. 그러면 10%가 감소가 돼요. 10%라고 하면 1초도 안 돼. 1초 내지 2초. 여기서 보세요. 구체적인 거지만 너무 구체적인 거지만 추종자를 돌려보내면요. 익숙한 길을 돌아보니 34.8로 똑 떨어지죠. 제가 몇 프로를 했어요? 35.5. 작은 미소를 약간 모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마음까지 편안해져 그렇지만 이게 0.3초? 그렇게 모자라기 때문에 별 그게 없어요. 여튼 이렇게 재감을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어느 캐릭마다 또 세팅마다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스킬마다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광역 피해, 광피를 맞춰주는 거예요. 보시면 어디 있을까요? 광역 피해 이렇게 나왔죠. 광역 피해가 뭐예요?
내가 누구를 타격을 해요. 그 타격을 하면 그 주위에 있는 몹이 데미지를 같이 받는 거죠. 오늘은 올려줄수록 주위에 있는 몹이 더 아파요. 더 많이 피가 달기도 해요. 특별한 일은 없어도 이게 이 순간이 결국 게이지를 미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멀리 들리는 노랫소리 하루를 예쁘게 고단의 몹들은요, 체력이 수조 또 수경까지 올라가요. 괜찮을 것만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씩 잡으면 무조건 시간이 초과됩니다. 소소한 기억 하나 그래서 보통 어떻게 잡냐, 몬스터들을 한 곳에 빽빽하게 모은 뒤에 광역피의 확률을 터트려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터트린다, 이게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템에도 붙어있고 또 스케일에도 있고, 그래서 뭐 터트려가지고 역시 연쇄 폭발로 광역들을 넣어야 순식간에 게이지를 밀 수가 있다. 어려운 얘기지만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템 부위에서 재감은 적당히 챙겨주고, 천천히 시간을 알맞게 챙겨주고, 광피는 확보할 수 있는 양만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절이 조용히 번지고 그리고 중요한 게 눈동자 반지입니다. 눈동자 반지. 대균을 클리어하는데 조금 더 반겨 여기 있죠. 괴물 처치시 거기 안에 있으면 그 공격력이 85% 증가. 무심히 올려 90%가 맥심인가요? 약간 한참 동안 더 높나요? 100%인가요? 약간 여튼 멀리 추종자에게 눈동자 반지를 반드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이게 발동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서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이유도 눈동자 반지가 눈반이라고 그러잖아요. 눈동자 반지에서 발동에 의해서 생기는 원반, 님 어서 눈반. 오세요. 음악과 함께 디아블로를 즐기세요. 시원한 문님 어서 오세요. 가만히 있으면 눈반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자세히 볼까요? 템을. 흘러가는 자. 모든 장면이 괴물 처치 시 일정 확률로 힘 집중 지역을 생성. 해당 지역 내에서는 있는 동안 공격력이 증가. 언제 발동된다고요? 괴물 처치 시. 근데 여기 발산이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정확하게 추종자가 몹을 죽이면 바닥에 황금색 원, 곧 눈반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어떻게 몹을 죽여요? 얘 많이 죽여요, 여러분. 생각보다. 생각보다 저가 이제 주로 죽이지만 추종자가 내가 피를 다 빼놓으면 한 방 두 방 쳐가지고 몹을 꽤 많이 죽입니다. 문을 열면 바람이 와 그 죽일 때마다 죽일 때마다 생기는 게 아니고 죽일 때마다 일정 확률로 생기는 거예요. 미소가 그러니까 어느 때는 자주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자주 안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여튼 천천히 길을 걸어가 이 원 안에 있으면 얘가 원시네요. 원시니까 85%가 맥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단에서는 이 장판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물반이라 그러죠. 아까 얘기했나요? 여기 보시면 재단을 물약을 물약 두 번째,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 생명의 물약이 신단 효과를 낸다면,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물약을 마시면 얘가 이제 피해 감소고요. 얘가
물반이라고 생겨요. 그러니까 물약을 마시면 생기는 원반, 그래서 물반. 네. 세 가지 버프 중에 하나가 생기는데요. 보호 버프, 공격력 버프, 그 다음에 재감 버프, 이렇게. 그러니까 30초마다 보세요. 30초마다 물반은 반드시 생기고요. 그러니까 눈동자 반지에서 나오는 눈반은 랜덤하게 생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눈반이 훨씬 더 빨리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반과 물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몹을 잡으면 이 공격력이 계속 증가가 되죠. 이렇게 고단에서는 이 장판들 위에를 다니면서 딜을 해야 제한 시간을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강의를 보시고 나중에 보실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랭커들의 순위표를 어떻게 적절히 내가 활용할 것인가. 보통 초보분들이 채창에 어떻게 템 맞춰요, 어떻게 세팅해요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대답하는 게 Shift L을 눌러가지고 랭커들을 보십시오, 참고하십시오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네,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도움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볼까요? Shift L. 자, 어떻게 보는 거냐? 일단 서버가 정해졌죠. 아시아. 여기 또 있네. 그 다음에 친구. 친구들 랭커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새벽님이 저보다 높네요. 자, 클랜원도 볼 수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제가 새벽님 다음으로 두 번째 봐요. 자, 그리고 직업을 선택해야죠. 이렇게. 악마사냥은 제가 1위네요. 오, 기분 좋아요. 클랜에서. 성전사 2위. 이게 재밌네. 수도사. 수도사는 5위로 밀려났고요. 오말. 아니군요. 제가 1위군요. 색깔이 달라가지고. 또 볼까요? 자, 강령. 당연히 저는 쭉 빠지고 5위. 그래도 5위. 그 다음에 부두술사. 부두술사는 제가 넘사벽으로 2명밖에 없어요. 클랜은. 마법사도 2위. 적어도 상탄을 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 클랜, 이건 클랜 안에서, 근데 보통 아시아 서버 안에서, 그죠? 그래서 직업을 먼저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입고 있는 내가 추구하고 싶은, 내가 앞으로 가고 싶은 세트템을 정합니다. 습격자, 어둠, 불정. 이렇게 파란색으로 있는 거는 저희가 친추가 되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친추나 클랜원들. 탈라샤, 공포땅, 그 다음에 6세트 효과 없어. 어머! 여기가, 제 이름이 메뉴에 있어. 여튼, 이렇게 보시되, 제가 이제 공포학산까지 막사를 보실게요. 아직 공포학산은 150이 나온 사람들이 없어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맨 땅에 해징하지 마시고 게임 메뉴 내에 메뉴나 아니면 단축키 L을 눌러서 순위표를 보시는데, 내 직업을
했죠. 내 직업. 그다음에 내 세트를 봤단 말이에요. 얘네들 150단 뭐 클리어하신 분들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여기다 자, 이분 별 후보지가 없으니까 어떤 한 명씩 완전히 이렇게 튀는 분이 있죠. 뛰어나신 분들. 자, 이 정도. 네.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게 되면 뭐 이런 거는 이렇게 등차가 있지만 뭐 강령 같은 경우에는 네, 아주 시간 쟁쟁하고 넘사벽이고요. 점수도. 1위부터 10위까지는 이제 고단은 그 랭커 탑 랭커들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슬쩍 보십시오. 교차 감정하기 위해서. 이분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좋게 한번 틀에 좋게로. 네. 보시고 이렇게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보시고요. 따라하면 안 돼요. 약 20위권. 우리 푸른 새벽님 여기 계시네. 우리 클랜에 이런 분들 거 따라하는 거. 세팅이 완전히 다르죠? 저 아탐 랭크하고 딱 보기에 다르죠? 느껴지세요? 왜 그러냐? 최상위 랭커들은 정랩도 높고요. 1차적으로 템도 좋아요. 그리고 노하우도 풍부하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했다가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것은 한 20위권 따라 하시면 좋고요. 아는 지인이나 뭐 클랜원들 더 친추되어 있는 분들 거 따라 하셔도 무방해요. 그 다음이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하고 끝나면 그걸로 끝이지만 제가 여기 있네요. 22 제 걸 따라한다 치고요. 자, 영웅을 우클릭합니다. 그리고 쭉 플레이해보게 영웅 정보보기라고 있어요. 딱 클릭하면 이분이 세팅을 뭘 입고 있는지, 무기를 못 쓰는지, 보석은 못 쓰는지, 템의 마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카나함은 어떻게 돌리고 이렇게 지정해 놨는지, 스킬은 어떤 눈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고, 잠깐만요. 피해 복수? 이거 뭐죠? 이게 왜 여기 있죠? 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지가 이제 얼추 나옵니다. 얼추가 아니라 스탠다드로 보통 20위권에서 30위 사이는 스탠다드로 자기 맘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카피하는 거예요. 카피 어떻게 해요? 핸드폰으로 찍거나 글씨로 써서 어느 부위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해놓거나 컨트롤 뭐죠? 스크린샷 해가지고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무작정 따라합니다. 그대로 세팅을 해봐요. 그렇게 카피라 그러죠. 카피하는 것이 가장 빠른 가장 빠른 업그레이드의 그런 정도예요. 정도. 근데 잠깐만요. 내가 뭔가 이상한 경우를 발견했는데 이게 피해 흡수가 왜 피가 흡수를 왜 해봤지? 한 번도 안 바꾼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약자랑 도태, 매복은 갖고 가고요. 이걸로 이제 조절하는 건데요.
전 절대 안 죽으니까 생기흡수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갈게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기 전에 여기서 끝나면은 햇살이 내려앉은 길 발전이 없어요. 문을 살짝 열어 매 시즌 카피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카피가 끝났다면 실제 인던을 도셔야죠. 푸른 하늘 도시면서 뭘 보느냐? 내 재감은 풀로 돌아가고 있는가? 라디오에 흘러나 데미지를 넣어봤는데 데미지가 잘 들어가는지, 뭐 수정할 때는 어디가 없는지 나에게 맞게 잠시 웃음이 이렇게 나만의 길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평범했던 카피를 일단 카피할 때는 온곡게 100% 똑같이 카피를 해놓고요. 반짝이는 여름 눈부시 문님 어서오세요. 카피를 온전하게 해놓고 내가 돌면서 약간씩 나에게 맞춰서 수정을 합니다. 지금 저는 수정을 마친 상태예요. 제가 저한테. 이 계절이 그래서 지금은 최적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제에게 맞춰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 이건 저에게 최적화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카피하라며, 따라하라며. 예, 따라하세요. 네, 랭크 20위권 정도 따라하세요. 제가 22위니까 제 거 따라하세요.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거, 나만의 스킬트리, 나만의 세팅법, 그다음에 나만의 딜 놓는 방법, 이런 것을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강조드린데, 카피만 하다 보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늘어요. 왜냐? 사람과 함께 파티를 해보면 알아요. 게임을 해보면 이분이 좀 카피만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좀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분인지가 금방 그 게임 스타일에서 드러나요. 여러분 보세요. 카피를 하고 내가 수정했다 그래서 모든 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인생사도 그렇지만, 그쵸? 그러나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 실력이 늘어요. 네, 안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내가 내 캐릭 갖고 내 맘대로 하는 게 그게 게임의 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과감하게 카피가 끝나고 제대로 템을 먹고 세팅이 끝났다면, 제가 뭐 랭킹 1위도 아니고 뭐 잘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저처럼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가 자기만의 그런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가보세요. 그러면 시즌이 바뀌고 뭐 효과가, 템 효과가 바뀌고 딜량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가 바뀌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느 시즌이든 강력함을 유지하고 시즌을 즐길 수 있다 라고 저는 디아블로를 즐기세요.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할게요. 네, 제가 해가지고 파일을 다 날렸다. 그래서 오늘 12장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다. 그래서 새로 정리하느라고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이렇게 나온 것, 이렇게 된 마당에 세 분류로 나눠서 1장, 2장, 3장 오늘 했고, 다음 주에 3장, 5장,
6장, 7장, 1, 2, 3, 4장을 오늘 했고요. 다음 주에는 8장까지, 다음 주에는 19장까지 해서 3주 채우고, 그럼 총 강의가 12편이 돼요. 푸른 향기가 스며 그러면 강의는 그것으로 끝낼 것이다. 더 이상 할 강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오늘 장시간 봐주셔서 고맙고요. 조금 제 강의가 좀 두서없고 좀 말주변도 없고 하지만, 이 강의가 언젠가 누구에겐가 도달해가지고 그분들이 이 강의를 보고 오늘 제목처럼 디아3를 알차고 재미있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1부 강의는 마치고요. 녹화도